안녕하세요. 저는 진로를 부탁해의 임상심리사 이선생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소개할 학생은요. 방사선학과를 제가 추천을 했어요. 왜 그렇게 추천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소개할 케이스는요. 일반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성적은 낮습니다. 5등급 정도 돼요. 그리고 꼼꼼하고 손재주 있는 스타일이고요. 내향형 성격입니다. 그리고 집중력이 낮고 엉덩이가 좀 가벼워요. 그래서 공부를 한마디로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시험 공부는 항상 벼락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서나 잠자기를 좋아하는 집돌이에 가깝습니다. 어찌됐건 이 친구도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리검사는 진로, 심리 풀배터리 검사 6종을 실시했고요. 해석상담 포함해서 4회기의 컨설팅 프로그램을 완료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학생의 생활사적, 심리적 문제를 좀 분석해 보고요. 이 학생에게 왜 방사선학과를 추천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성적이 낮은 이유가요. 벼락치기 공부 패턴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집중력이 낮고 공부 지속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생활 패턴이 야행성이에요. 밤에 깨 있고 그것 때문에 낮에는 또 비몽사몽하고 그리고 휴일에는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자고 이런 패턴을 반복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많은 학생들을 관찰해 보면은요, 이러한 생활 패턴은 단순히 게으름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 친구가 집중력이 저하되고 벼락치기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회피 반응에 가깝습니다. 시험 공부를 해도 성적이 크게 오르지 않으니까 거기에 과도한 에너지를 쏟지 않고 딱 그 마지노선만 지키는 회피 반응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독서를 좋아하고 레고 조립 같은 걸 좋아하는 걸 보면 꼼꼼하고 손재주가 좀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왕따나 대인관계 실패 같은 것을 겪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타고나기를 그냥 내향적인 성격이고 소수의 친구들만 있는 경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력감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학교 공부처럼 머리로만 하는 공부에는 흥미를 잃었지만 손으로 익히는 기술과 같은 어떤 체계적인 구조물을 만드는 활동에서는 집중력과 몰입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학생은 자신의 노력 대비 보상이 낮은 학업 환경에 대한 그런 어떤 학습된 무력감이 있을 수 있어요. 풀배터리 진로 심리 검사에서는 홀랜드 검사 결과 RI 유형이 좀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질 성격 검사에서 보면은 내향형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문장 완성 검사라든지 HTP 검사에서도 환경으로부터나 과거의 심리적 상처가 있기보다는 타고난 성격이 내향적이고 탐구적인 사람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MMPI 결과에서는 의기소침과 낮은 긍정 정서, 그리고 무력감이나 효능감 결여 같은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이건 원래부터 내향적인 친구인데 계속된 실패로 어떤 감정의 상처를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친구는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스스로 처리하는 내향적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외부의 평가나 경쟁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하려는 심리가 굉장히 큽니다. 성적은 낮고 미래는 고민되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현실이 어떤 우울함 그리고 불안감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주변의 친구들은 아마 목표도 있는 것 같고 그 길로 열심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제자리 걸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DHD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과잉행동 부분이 별로 보이지가 않고요. 오히려 집중력 저하는 우울이나 불안 같은 게 있을 때에도 집중력 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만성 기분 부전 쪽에 가깝다는 판단입니다. MMPI 결과도 그렇고요. 핵심은 이 친구의 문제는 ADHD 같은 문제이거나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목표가 없고 그리고 그것이 학습된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학생에게 방사선학과를 추천한 이유는 복합적이에요. 결국 이 친구의 성격적 특성하고 숨겨진 강점, 그리고 중하위권 성적이라는 현실적인 입시 약점을 고려한 가장 괜찮은 전략적 돌파구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유 첫 번째는요. 입시 약점이 무효화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내신 5등급은 인문계나 비인기 이공계에서 취업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방사선학과는 면허 취득 여부가 핵심이에요. 이건 어디를 가도 면허만 취득하면 돼요. 대학 간판이 입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입학 후에 성실하게만 공부하면 의료기사 면허 취득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적성에 잘 맞습니다. 이 친구의 꼼꼼함, 손재주, 그리고 기계에 대한 흥미 같은 것들을 반영하는 RI 유형, 이런 것들은 방사선 장비 같은 걸 운영할 때 그런 어떤 고도의 정밀성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현장에서 굉장히 잘 맞을 수 있죠. 그리고 머리로만 하는 공부보다는 손으로 익히는 기술에 이 친구가 더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방사선학과 굉장히 잘 맞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 취업이 잘 된다는 겁니다. 방사선학과는요, 대학 서열 관계없이 80% 후반대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쁜 데로 취업하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설픈 데 나와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것보다 방사선학과 가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임상에서 보기에 성적 4, 5등급대 학생이 인문사회 계열이나 인기 없는 이공 계열로 진학할 경우에 졸업 후 취업난이라는 더 큰 스트레스에 직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좀 내향적이고 사람과의 스트레스를 피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취업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더 큰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선학과는요, 이 친구의 성향이 굉장히 잘 맞는 학과예요. 방사선사는 정밀한 기계 또는 장비 조작 같은 걸 잘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과학적인 분석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RI 유형이 굉장히 잘 맞고요. 손재주가 좋고 레고 조립 같은 거를 좋아하는 꼼꼼함 정도라면 이 친구의 적성과 굉장히 잘 일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의원급 병원에서 방사선사는요, 되게 혼자 근무해요. 그리고 아니면 조금 큰 병원에서는 좀 두세 명 정도의 소수의 인원과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향형이면서 사람과의 스트레스를 싫어하는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잘 맞죠. 그리고 취업 후에 심정 안정감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방사선사는 국가 면허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학 간판이나 입시 성적보다 면허 취득의 여부가 어떤 입직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죠. 학력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회피하는 강력한 안전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중하위권의 성적 대비해서 ROI가 굉장히 높습니다. 수도권 로컬 병원의 초봉은요, 보통 4천에서 5천 정도의 형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초봉 5천에서 6천 정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임상진단의 최종 책임은 의사에게 있어요. 그래서 방사선사는 정해진 업무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책임질 일이 상대적으로 적다. 좋은 점을 말씀드렸으니까 나쁜 점도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나쁜 점 첫 번째는 육체적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환자를 이제 들거나 자세를 잡거나 뭐 이런 것들을 힘을 좀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응급 환자 대응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노동 강도가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 자, 두 번째로 1, 2차 병원은 근무 강도가 높아서 경력 초기에 이직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방사선 노출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직업 특성상 일반인보다 방사선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은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방사선실 자체가 납으로 차폐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폐복 같은 걸 입어서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안전관리가 철저해서요,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 특성상 일반인보다는 좀 높다라는 건 좀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수록 취업문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기술직으로 시작하기는 좋은데요. 나이가 들수록 그 기술을 고도화하고 더 많은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또는 원무과 같은 걸로 전문하지 않으면요. 방사선 하나만으로는 취업문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친구의 성적으로는 인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방사선학과를 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적어도 2, 3등급은 돼야 안정권인데 지금 이 성적으로는 비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지방에 있는 학교의 방사선학과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5등급 정도가 갈 수 있는 학교들을 보면은요.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 있고요. 건양대학교, 그다음에 한서대학교, 극동대학교, 청주대학교, 동의대학교, 그다음에 부산가톨릭대학교, 인제대학교, 김천대학교, 그리고 대구가톨릭대학교, 남부대학교, 전주대학교, 동신대학교 같은 뭐 이런 학교들을 지원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아이들에게 선택지를 여러 가지를 놓아주고 알아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하면 아이들이 자기가 잘 그 길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아이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으면 오히려 헤맵니다. 또 선택지의 기준이 너무 높으면요. 무력감에 빠져요. 그래서 적성에 잘 맞고 손에 닿을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선택지 한두 개만 제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의욕과 희망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죠. 단순하게 성적만으로 진학을 하는 거는요.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비되는 방식입니다. 많이 돌아가고 좌절감도 심해요. 그래서 전문 적성, 심리검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아예 처음부터 선택지를 좁혀주고요. 방향을 정하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진로를 부탁해 이 선생은 앞으로도 여러분 자녀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